먼저 첫 번째,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옥중 편지. 후원했던 정당이 이젠 노상강도 취급이라고 옥중 편지에 썼다라는 겁니다. 네.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깡패라면서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쭉 내용을 보면 일단 좀 서운한 부분이 좀 드러납니다. 아까 노상강도 부분을 좀 볼까요?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한다. 네. 이 노상강도. 저거 어디 듣긴 했는데 이 얘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했었죠. 네. 이재명 대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다. 라고 검찰을 비판하는 글의 내용이었었는데 여기 노상강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왜 자꾸 노상강도 얘기를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 얘기를 보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서 북한에 몰래 줬다고 공소장에 썼는데 막상 기소는 왜 중범죄는 안 하고 다 노상강도 같은 약간 좀 낮은 그런 이 혐의로 의유를 한 거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정치인은 나를 노상강도에 비유를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노상강도 말고 밑에 깡패 얘기도 나왔죠. 깡패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일단 쭉 이 내용을 보면 권지웅 위원님. 네. 일단 옥중 편지가 좀 구구절절하게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재판 과정에 어떤 서운함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크게 노출되는 것 같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적절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전히 김성태 전 회장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 역시 법정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고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는 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주가 조작 행위자로서 김성태 전 회장을 지목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다 지금 기소 내용에서 빠졌어요. 근데 그런 배경 중에 하나로 그 쌍방울에는 여러 계열사가 있고 거기에 사회이사들이 있는데 그 사회이사 중에 전현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회이사 중에서는 민주당과 연결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튼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여러 방면으로 로비를 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고 그것이 지금 법에 따라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정치력에 따라 재판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도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성태 회장의 옥중 편지 내용에 그 얘기가 있죠. 정치권의 희생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같이 볼까요? 정치권의 희생양이 된다라는 얘기. 네.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수철 원장님, 네. 희생양이란 얘기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을 때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치권의 희생양이 아니고 저는 민주당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 본인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그 당시가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데가 어디냐면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엄청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경기도에서 20억 원이나 되는 남북 협력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돈도 모자라서 사실은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지금 이 사건의 실체거든요. 근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이화영 지사와 관계나 이재명 대표와의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외국에서 들어오실 때 뭐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실드를 쳐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와서 뭐 검찰이 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회유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심정들이 현재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김성태 회장님은 뭐 조폭 출신이기도 하고 뭐 깡패 출신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업가시거든요. 사업가 네.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지금 거의 다 거덜나게 생겼거든요. 뭐 9개 법률 위반에 18명이 기소돼가지고 회사가 거덜나다 보니까 네. 이제 와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대북 사업을 해서 남는 것도 없고 사업도 망가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억울함들을 이제는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김성태 회장의 죄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800만 불을 지원하면서 그것을 직원들 시켜가지고 현금을 찾아가지고 인출해가지고 외환관리법 위반해가면서 그걸 대북에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화영 평화부지사나 이재명 대표나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